스웨덴의 그 복지국가 모델과 사민당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심합니다. 실제로 작년 올 상반기에 당내에서 스웨덴의 배우자는 학술 열정을 뜨겁게 일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So, Mr. Cheong, thank you very much for receiving us.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의 경제적인 발전과 여러 가지 제도 문화적인 발전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배우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가장 중요하게는 또 우리 두 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 관계의 진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nge between our two parties to see what we can learn from one another. I have over the years been very active in the trade union movement. 노조 관련해서 수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요. 노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정치 관계자들을 만나서 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우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To build on our relationship between our two parties. 저는 저 스웨덴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그 스테판 당수님도 금속노조 위원장을 한 6년간 연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한 20여 년간 우리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스웨덴을 3번 방문했는데요. 네. 한 번은 금속노조, 스웨덴 금속노조 대연대회를 제가 초청받아서 방문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비정규 기금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굉장히 돈독한 연대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에러를 방문했습니다. 스웨덴 노동조합 운동의 발전 그 역사와 또 사민당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09년에는 제가 저 국회의원 떨어졌을 텐데 그때 스웨덴을 방문해서 당시에 그 문화 살린 당시도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EU 선거 중이었는데 EU 의원들 선거 중이었는데 당시 한 여성당 당수가 거리에서 아주 열심히 캠페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때 방문해서 스웨덴의 교육제도와 또 소셜 이코노미,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들을 돌아보면서 스웨덴 경제, 교육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친스웨덴파라고. 뭐 너무 짧은 일정이시라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스웨덴이 이룩한 사민주의 성과에 대해서 저와 저희 당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스웨덴 가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Next time we'll visit you. Okay. But we are of course. 보편적 복지의 발전, 한국에서의 보편적 복지의 발전과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Is the education system. 이제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고속 성장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 성장은 또 한편 그 빈만큼 또 짙고 넓은 그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저희가 경제 규모는 10위권입니다만 특히 노동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최장시간 노동, 그다음에 비정규직 비중, 그리고 또 저임금 노동자 비중 그런 것들이 최고 수준이고요. 또 복지 지표는 또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격차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성 속에서 지금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강한 국민들의 요구로 제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의료보험제도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의 기본적인 복지제도는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유럽에 비해서 특히 육아를 그러니까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공보육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애를 쓰고 일정한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지난 민주정부 시대 때 복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만은 스웨덴처럼 이게 그 서비스, 그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보다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좀 현물 그러니까 이게 스웨덴 같은 경우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물 지원 방식으로 그쳤기 때문에 성과가 미미했다. 과거 민주정부에서 복지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2차 분배인 복지보다 1차 분배인 노동권이 그 회복되는 것이 더 절실한 상황에 있다. That meaning employment or 고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other labor. 고용과 그 노동 조건. Labor condition and also The employment. conditions. 핵심은 노조 조직률이라는 거죠. Yes, and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이 부의 분배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다. 그래서 거대한 재벌들의 그 부의 독점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노동권도 또 복지도 요원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이 3인주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3인주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체제를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적 현실에서 그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3인주의에 대한 그 3인주의로부터 배우는 노력이 매우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다. Yes, in terms of trade union rights, you're absolutely right. So I understand it as a 그 노조에 대해서 강조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도 저희는 동반자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노동자들이 동반자로서 큰 어떤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됩니다. partners being the employers and the employees. The employers' organizations and the trade union are very important actors in this model. But in order to have that happen, you have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강한 노조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the responsibility that is needed. But 또 하나는 이제 정부는 이 양 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 3자가 함께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the good thing with having two strong social partners handling labor market issues. So both political support, but also the fact.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이 방금 말씀드린 동반자의 관계를 지원하면서 3자가 공존하는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고용 이제 실업이 생겼을 때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충분히 지원하면서 새로운 고용의 기회로 확대가 되는 이런 안정적인 시스템의 보편적 복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Three-party cooperation, you can say. 스웨덴이 3인주의를 로 힘차게 나갈 때 우리 한국 사회는 독재 정권 하에서 성장제일주의로 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노동권은 안티콤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분단의 특수 상황 때문에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합법화된 것도 2000년도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도 아마 여기는 컴퍼니 유니언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정책 힘을 갖고. 과거에 그 스웨덴 금속노조 국제국장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러시아에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컴퍼니 유니언을 이해를 하지 못해서 제가 한 4시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강조했습니다. 컴퍼니 유니언 is 옐로 유니언이라고. 약한 노조. 왜 유니언? 작은 진보 정당인 노동당이라고 해요. 작은 진보 정당. 이것이 한국 사회의 복지를 가로막지 더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몇 가지
최근에 저 복지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집권정당, 보수정당은 복지의 확대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해오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사회 양극이 굉장히 심각화되고 이런 것들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파악하고 전반적인 복지의 확대 공약,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 같은 것들을 제안했었습니다, 공약으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국가정보기관과 군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선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난 뒤에 이 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해왔는데 현 정부는 그거에 대한 사과를 부인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 공약의 대다수를 다시 다 포기하고 폐기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편적 복지의 상징인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을 모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하겠다고 했다가 그것을 70%로 줄이고 그래서 다시 차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의 어떤 시행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그것이 가장 큰 여야 간의 쟁점이기도 하고 특히 저희 정의당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국가 건설에서 가장 앞장서 선도하는 정당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o we are convinced that welfare 보편적 복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그 과세와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that it demands high employment and also a bit higher taxation, because in order to afford the general welfare system. So taxation is part of it, but not the only thing, but to have the full employment. More worked hours in the economy is the absolutely fundament for a welfare system. 그 복지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결국은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한국의 국가 재정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 지난 정부 시절 5년 동안에 특히 이제 상위 계층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이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마저도 축소하고 조정하자, 복지를 축소하자, 재정을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정의당은 그런 컨셉에 반대하고 복지를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늘리고 그 세부담에 기반한 재정을 통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또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이런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답을 들으면서 최근에 그 집권에 실패하고 난 뒤에 사회민주당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We lost two elections, 2006 and 2010, mainly because we believe that, in the early year 2000, the new millennium, we had what we call a jobless growth in South Korea. 2000년 이후로 2006년하고 2010년에 저희가 선거를 두 차례 패배했습니다. 2000년 흥미로운 사실 2000년 이후로 경제는 계속 좀 발전했었는데 실업은 계속 낮은 실업률은 상당히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은 우리가 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치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금 40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있고 8% 정도의 실업률인데요. 그 완전 고용이 저희로서는 가장 큰 목표입니다. 내년에 지금 총선이 있고 그래서 내년 총선
부터 해서 완전 고용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EU에서도 이 문제를 좀 실현하는데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의 문제입니다.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교육 환경 시스템을 저희가 다 수입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의 교육 환경 시스템을 좀 많이 더 보고 이번에 배우고 싶습니다. The European Union 2020, if we get into power next year, we have a parliamentary election next year, and also reducing long-term unemployment for youth, which is also a priority, and then the school, the education system, because we need to improve, we need to have higher ambition in education in Sweden, and that is why we're very interested in looking into the Korean education system, knowing that we cannot just implement another model, but we would like to see what you are doing. We're also very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국제적인 이슈는 단지 이제 정당뿐만 아니라 이 노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So we have introduced something called a new global deal.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그 새로운 국제적인 어떤 모델에 대한 노력,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단 정부와 노조와 고용 3자 간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단순히 국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역시 저희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노조의 권리, 그 중에서 결사의 권리 부분에 대해서 국내적으로 먼저 이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고 To 생각합니다. have such a working good global economy that is good for everyone, not just for a few. So 1 week ago, I just said 1 week ago. 그래서 스톡홀름에서 한 달 전에 그 진보연대라는 이름으로 한 150개국, 45개국에서 150명 정도가 대표단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사 정 간의 합의가 스웨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좋은 사회적 합의 모델인데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가 있었지만 그 뒤로 보수적인 정권을 계속 집권하면서 그 부분이 많이 흐트러지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교조에서 해고자가 있다고 해서 합법적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도 한국 노동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의당은 아까 그런 어떤 국제적 분류로 따지면 사회민주정당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지 문제에서 가장 앞선 정당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유럽 노르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스웨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 모델과 사회민주당의 역할에 대해서 매우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당 간의 교류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적인 연대, 그리고 또 우리 알맞은 그 정치박람회에 참여 같은 것도 한번 좀 과욕일지 모르지만 의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정당과 정당 간에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아주 창구를 오늘 이후에 좀 개선하면 어떨까 하는 구체적인 좀 제안을 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again for receiving us. It has been a very interesting discussion. I wish you all the best. Okay. This is Mas. Thank you very much. This is supporter. 들어보세요 하나. 다 똑같은 건가 보다. 하나 들고 한번 찍으시죠.